리스펙트 캠페인과 함께하는 부모 앱 리스펙트 캠페인 5번째 시간 encourage 격려해주기입니다. 격려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? 나는 요새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맺잖아. 그러면서 이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존재라는 게 갑자기 너무 막 좀 놀랍다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좋은 의미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니까 내가 그럴 수 있구나. 다른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. 이게 너무 뭐랄까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?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. 그래서 누나는 남편분 격려 좀 많이 해드려? 남편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. 심대리는 아들한테 평소에 약간 격려를 많이 하는 아빠인 것 같아? 솔직하게 말해서 평일이랑 주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. 어. 평일에는 내가 좀 급하고 이러니까 좀 격려보다는 내가 하고, 주말에는 좀 더 기다려주고 느긋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. 나랑은 또 반대다. 나는 오히려 평일에는 이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내가 좀 느긋하고 주말에는 이제 두 아이를 혼자 계속 보니까 약간 좀 예민해진다 그러나 좀 신경질적인 표현이 좀 나오는 거야. 나도 뭐 사실 그럴 때가 있지만 근데 누나가 그러면 안 되지. 아까 뭐 격려의 그 따뜻함이 막 마음을 끌어오른다고 하더니. 그래서 그 격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잖아. 격려해주기의 기본 전제는 사실 이건 것 같아.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믿냐. 부모로서 아이를 보기에 뭔가 못하는 것 같고 약간 부족해 보이고 서툴러 보이고 그리고 막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느린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. 그래서 자꾸 막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더 많은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해도 돼. 다시 하면 되지. 점점 잘하고 있네. 엄마는 너를 믿어. 벌써 이만큼 컸네. 와, 대단하다.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지. 나는 여기서 음. 작은 것이라도 라는 말에 좀 찔렸어. 우리가 아이를 격려해줄 때 뭐 태권도 심사를 한다거나 뭐 발표를 한다거나 막 그런 행사가 있으면 온 가족이 나서가지고 막 격려를 막 해. 격렬하게 격려를 해. 근데 사소한 것들은 놓치고 후회하고 뭐 윽박 지르고 막 이런 일이 오히려 많은 것 같더라고. 맞아. 근데 그 사소한 게 사실 계속 이게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. 아이들이 뭐 시도하다가 뭔가 실수하거나 좀 실패했을 때가 있잖아. 우유를 따르다가 막 쏟아졌거나 이제 음식을 자기가 먹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막 떨어뜨렸어. 아니면 뭘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색칠을 하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바닥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아이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하고 좀 이렇게 시도를 계속 격려해주고 괜찮아 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욱해가지고 뭔가 비난의 말이 나오거나 그런 표정을 하기가 쉬운 거야. 그러니까 주스 같은 거 딱 쏟으면 화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야.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.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. 왜 내가 이해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하게 되더라고. 이제 나중에 후회가 들면서 되게 애한테 미안해지잖아. 그리고 막 자고 있는 애한테 막 쓰담쓰담하게 되고.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바로 맞닥뜨렸을 때 내 부정적인 감정 아니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 그런 걸 한번 딱 제어할 수 있는 거를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. 그래서 약간 상황이 뭐지 어떡하지? 할 때 그냥 와 이런 소리를 그냥 내. 그게 계속 익숙해지니까 뭔가 약간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거야. 약간 유머로. 그래서 요새는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뭔가 실수할 때 있잖아.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막 떨어뜨리고 이럴 때 아이들이 와 이런 소리를 옆에서 내주거든. 그게 약간 도움이 됐어. 우리 집에서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. 나도 이제 화가 올라올 때가 많으니까 나 노래 하나 그 노래 하면 되겠네. 뭐? 괜찮아 잘 될 거야. 너무 허용적으로 격려를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어떤 걸 잘 못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. 배우는 걸 놓치고 실수하는 걸
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. 그거는 아이 연령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. 이제 아이가 3살이나 4살이야? 아직 영아일 때는 사실 그때는 너무 실수하는 게 당연한 나이이고, 그리고 아직 뭐 소근육 발달도 뭔가 정교하지 않고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탐색 과정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치게끔 그걸 허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, 좀 컸어. 막 5, 6살 때고 7살 됐어. 그럴 때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? 실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뭐 막 가르친다기보다 아이가 자기가 뭔가 실수했을 때 어떤 그 행동의 결과를 좀 같이 책임지게 하는 게 있거든. 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쏟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다 닦아주지 말고 아이랑 같이 닦는 거야. 너도 휴지 가져와봐. 같이 이제 닦자 해서 실수하면 좀 불편하네. 다음에는 이거 안 하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. 네가 책임져. 네가 정리해.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하면서 아이도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게 그렇지. 도와주라 이 말이네. 이게 아이가 막 일부러 쏟은 게 아니야, 장난으로. 그러니까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는 거는 아이도 마찬가지거든. 이제 그럴 때 충분히 당황하는 마음으로 얘는 불편해. 근데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막 비난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막 싫은 티를 내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괜찮아, 닦으면 되지,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내 편이야. 내가 이렇게 잘 못해도 엄마 아빠는 허용해 주는구나. 다음에는 조심해봐야지. 이제 그럴 때 이제 힘을 받는 거야. 심대리 아들이 요새 조금 막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, 그런 게 좀 있어? 지금 7살이다 보니까 이제 좀 컸다고 씻는 걸 이제 혼자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. 근데 머리를 뭐 반만 감고 나오고 거품을 이제 반은 안 하고 이러더라도 잘하고 있다. 열심히 했구나.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어. 잘한다. 특히 목욕할 때 이게 같이 씻는 경우 있잖아. 그럴 때 우리 애들은 되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거든. 그래서 엄마 입 벌리라고 양치도 되게 막 하면서 이제 목젖 막 건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, 이제 등도 거품 내서 등도 씻어주고 막 헹궈도 주는데, 그럴 때 애들 표정 보면 너무 뿌듯해 하는 거야.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부모님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왔지만 자기도 이제 커서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.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가, 막 이런 게 막 빛이 나는 순간인 것 같더라고. 말과 표현을 존중해 주라고 하잖아. 근데 난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예의에 어긋나거나 도를 지나친 말투를 하게 되면 난 그게 잘 안 참아지더라고. 그럼 어떻게 해?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 다시 한번 말해봐.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와. 야, 무섭다. 그 심대리가 지금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. 내가?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해주고 싶어. 그걸 고치고 싶잖아. 그 말투를. 그럴 때 똑같이 도가 지나친 말투로 그걸 얘기하면 아이가 사실 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모델링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더 힘을 빼야 되는 거지. 누구야.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누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다. 아빠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말해봐.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거든. 아까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어떤 뭐 행동이나 이런 걸로 시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. 근데 특히 그 말이라는 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. 어떤 부모의 마음에 딱 들게 예의 있는 말투로 상황에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잘 얘기하는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쉽지가 않아. 그리고 그건 앞으로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 습관이나 태도, 예의 이런 거에 대해 뭐 부모님이 너무 연연해하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도 뭐 예의 있는 애들은 뭐 이런 말 안 해도 예의 있게 하잖아.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. 부모님이 되게 예의 있게 얘를 대했구나. 그러니까 그 아이를 비교하지 말고 그 부모님과 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. 좀 찔린다.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엉뚱한 말을 하거나 막 틀린 말 할 때, 그럴 때 막 어른이 막 고쳐주고 싶고, 뭔가 정보를 다시 정확하게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좀 참고,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. 오, 너무 재밌는 생각이다. 엄마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,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지 대화를 하면서 뭐 아이가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입장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를 부모가 또 이해할 수도 있고,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아.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를 좀 참아야 되네. 참아.
격려해주기라고 하면 칭찬하기랑 좀 결이 비슷하잖아. 근데 난 사실 아까 좀 뭐 화를 낼 때도 있지만서도 칭찬을 되게 잘하는 편이야. 어떻게 해? 칭찬? 일단 나의 칭찬 신조는 뭐냐면 가늘고 길게 하자 이런 거거든. 그게 뭐야?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좀 풀어서 칭찬을 해. 그냥 뭐 우유를 따랐어. 잘했어. 오, 잘 따랐다. 이렇게 안 하고 와, 어떻게 우유를 네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가져와가지고 들어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지 참 정말 대단해.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레고를 만들었을 때도 좀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잖아. 와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? 나는 정말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런 걸 해냈구나. 막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이렇게 하고 있어. 오, 되게 잘한다.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한다는 게 되게 그 과정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칭찬을 하다 보면 잘했다, 못했다, 아니면 성공했다, 실패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아이가 거기에 들인 노력을 내가 계속해서 좀 생각한다는 그거를 언급해준다는 표현으로 이제 칭찬을 하면 가늘고 길게 과정을 다 알아주는 거지. 사실 나는 칭찬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할 수 있는데 난 다른 거보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격려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.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얘가 왜 실패감을 느꼈을까 하는 거거든. 그럴 때 어떤 경우는 목표치가 너무 높을 수가 있다. 아이한테 자잘한 성공의 경험을 계속 주려면 목표치가 너무 큰 것보다 약간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같이 잡고 아이가 여기까진 했네, 여기까진 했네 해서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덜 느끼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좀 실패감을 느꼈을 때 사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잖아. 그럴 때 아, 내가 못하는구나, 내가 잘 안 됐구나 해서 되게 마음이 속상할 수가 있거든. 근데 그럴 때 막 아니야, 잘했어, 괜찮아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야. 아, 속상했겠다. 정말 엄마도 예전에 그 비슷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엄마는 이런 마음이 막 느껴져서 정말 속상하더라. 뭐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.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가 진짜 많잖아. 근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끝나고 좌절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아, 나 다음에 할 수 있어. 다음에는 한 번 더 시도해보자.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걸 계속 격려를 해주는 그런 걸 오늘 배운 거네. 그렇지, 그렇지. 부모의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좀 튼튼한 근육 있잖아. 마음의 근력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이나 막 실패할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,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나를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. 우리 아이의 마음을 튼튼하게 근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인컬리지 가정에서도 꼭 실천해보세요. 지금까지 부모 렛!